제작성 스크립트. 오늘 아침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성껏 과일을 준비하셨나요? 달콤한 망고 한 조각,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 한 개, 아니면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샤인머스켓 한 송이.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올린 그 과일들이 사실은 60대 이후 몸속에서 조용히 혈관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히려 혈관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진짜 과일 4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내용 하나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 나이가 들수록 단 것이 당기는데 과자보다 과일이 훨씬 낫다. 과일로 혈당이 오른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 아닐까? 안타깝게도 이 3가지 생각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17년 넘게 노인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매일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50명 이상 진료하면서 저는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갑작스럽게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의 식단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과일 섭취 습관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일이 독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관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깊이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69살의 박지연 씨였습니다. 건강을 염려한 딸의 권유로 2년 전부터 매일 아침 망고 스무디를 한 잔씩 마셔오셨다고 했습니다. 천연 재료라 안심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이미 뇌졸중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210, 중성지방은 정상 기준의 3배가 넘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그 망고 스무디였습니다. 건강음료라 믿었던 것이 실제로는 설탕물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망고를 끊고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안전한 과일로 바꾸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혈당이 160으로 석 달 후에는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1년이 지난 지금 박지연 씨는 뇌졸중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 종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60세를 넘으면 우리 몸은 3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혈당이 올라가도 이를 처리할 인슐린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간의 해독과 대사 기능이 30% 이상 저하됩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던 당분도 이제는 간이 감당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약해져 노폐물과 독소 배출이 느려집니다. 이 3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문제없던 과일 한 조각이 혈관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뀝니다. 핵심은 과당, 즉 프룩토스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60대 이상의 약해진 간은 이 과당을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합니다. 이것이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과당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이것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3만 명 이상을 20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에서 과당이 높은 과일을 매일 먹은 60배 이상 그룹은 과당이 낮은 과일을 먹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47%나 높았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응급실에는 잘못된 과일 섭취로 쓰러진 어르신들이 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과일, 제가 블랙리스트라 부르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 100g에는 과당이 평균 14g 들어있습니다. 콜라 100ml에 들어있는 설탕보다도 많습니다. 문제는 망고는 한 번에 한 개를 통으로 먹기 쉽다는 점입니다. 중간 크기 망고 한 개가 약 300g이니 한 번에 과당 40g 이상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건 각설탕 10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72살 김태호 씨는 여름 내내 망고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석 달 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고 혈당은 당뇨 수치로 진입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말이죠. 망고를 끊은 지 2달 만에 지방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특히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저항성 전분이 단순당으로 전환됩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도가 25브릭스를 넘어 사탕과 다를 바 없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고당분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며 이때 췌장은 급하게 대량의 이슐린을 분비합니다. 1시간 후에는 반대로 저혈당이 오고 어지럽고 힘이 빠지며 단 것이 당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65살 이수진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우유와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라 믿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6개월 후 체중은 오히려 7kg이 늘었고 혈당은 당뇨 전 단계를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침 바나나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석 달 만에 체중이 5kg 줄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 특히 샤인머스켓입니다.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20브릭스를 넘습니다. 문제는 너무 맛있어서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송이를 먹다 보면 어느새 200g, 300g을 먹게 됩니다. 이건 설탕 50g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포도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신장결석을 만드는데 60대 이상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 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많이 드실수록 신장결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62살 정민우 씨는 포도를 좋아하셔서 여름 내내 하루 한 송이씩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고 병원 검사 결과 신장결석과 혈당 210이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포도를 끊고 수분 섭취를 늘린 후 석 달 만에 결석이 자연 배출되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파인애플,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입니다. 신선한 파인애플도 당분이 높지만 통조림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시럽에 절여져 있는데 그 시럽 한 스푼에만 설탕이 15g이 들어있습니다. 조각 서너 개를 먹으면 시럽까지 합쳐 설탕 30g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소화를 돕는다며 파인애플을 드십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이미 식사로 혈당이 오른 상태에서 고당분 파인애플까지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고 이 혈당 급등이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어 동맥경화와 혈전의 원인이 됩니다. 69살 한미경 씨는 소화에 좋다고 알려진 파인애플을 매 식사 후 통조림으로 드셨습니다.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5까지 올라갔고 눈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즉시 파인애플을 중단하고 식단을 조정한 결과 석 달 후 당화 혈색소가 6.2로 1년 후에는 5.8까지 내려가 합병증 위험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자,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 네 가지를 오늘부터 식탁에서 치워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시고 이 과일들이 있다면 가족에게 드리거나 처분하세요. 여러분의 혈관과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희망의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과일을 드셔야 할까요? 제가 화이트리스트라 부르는 네 가지 기적의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벽의 탄력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블루베리 100g을 먹은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 수은주, 이완기 혈압이 5mm 수은주 낮아졌으며 혈관 탄력도가 20% 개선되었습니다. 제 환자 66살 송미란 씨는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음에도 혈압이 160에서 170을 오갔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와 함께 드시도록 권했더니 석 달 후 혈압이 130/80으로 6개월 후에는 120/75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은 그대로였는데 블루베리 하나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도 43에 불과해 당뇨가 있으신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100g부터 150g까지 손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혈관 청소기입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와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케르세틴은 혈관 내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2만 명을 2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사과를 먹은 그룹은 뇌졸중 발생률이 23% 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케르세틴의 70%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세요. 주스로 만드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63살 최영호 씨는 총 콜레스테롤 260, 나쁜 콜레스테롤 170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도록 안내했더니 석 달 후 총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총 콜레스테롤 190, 나쁜 콜레스테롤 110까지 내려가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채소가 아닌 과일입니다. 토마토는 천연 혈전 용해제라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고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 동맥경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4배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토마토 스튜나 토마토 소스가 생토마토보다 훨씬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인 라이코펜의 흡수가 더욱 증가합니다. 67살 안정희 씨는 혈소판 수치가 높아 혈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토마토 2개를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도록 권했더니 석 달 후 혈소판이 정상 범위로 낮아지고 혈압도 함께 안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당분 없는 좋은 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일 중 유일하게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이며 당분은 거의 없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좋은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칼륨 함량은 바나나보다 훨씬 높아 혈압 강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하루 아보카도 한 개를 먹은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3mg 낮아졌습니다. 특히 혈관에 가장 위험한 소형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62살 홍기철 씨는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어 예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에 넣어 드신 결과 1년 후 좋은 콜레스테롤이 40에서 52로 올랐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120에서 94로 내려갔습니다. 혈압도 140에서 118로 안정되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 4가지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혈관을 지켜줄 기적의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전을 예방합니다. 이제 실전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 과일을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도 오고 혈당도 서서히 오릅니다. 그러나 주스로 만들면 사과 3개 분량이 1분 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식이섬유 없이 당분만 3배. 이건 설탕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과일은 공복에 먹지 마세요. 단, 사과는 예외입니다. 펙틴이 풍부한 사과는 공복에 드셔도 혈당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와 아보카도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더욱 완만해집니다. 셋째, 적당량을 지키세요. 하루 블루베리 100g, 사과 1개, 토마토 2개, 아보카도 반 개. 이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넷째, 혈액 항응고제나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토마토와 아보카도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 과일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약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하루 과일 스케줄입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 1개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세요. 아침 식사 때는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 드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 식사 때는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를 넣어 드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하루하루 혈관이 깨끗해질 겁니다. 실제로 이 과일 스케줄을 65명의 환자분들께 6개월간 실천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수축기 혈압이 15mm 수은주, 이완기 혈압이 8mm 수은주 낮아졌습니다. 공복 혈당은 평균 25mg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평균 30mg 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5명 모두 이 기간 동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0살 박중혁 씨는 3년 전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혈압약, 혈전 용해제, 콜레스테롤 약을 모두 복용하고 계셨지만 늘 불안하셨죠. 저는 박 씨의 과일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블랙리스트 과일을 모두 끊고
화이트리스트 과일을 제가 알려드린 스케줄대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경동맥의 플라크 크기가 10% 줄어들었고 혈관 탄력도가 25% 개선되었습니다. 담당 신경과 교수도 깜짝 놀랄 결과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박준혁 씨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블랙리스트 과일 4가지,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반드시 드셔야 하는 화이트리스트 과일 4가지,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그리고 3가지 원칙. 과일 주스는 절대 금지, 공복에는 사과만, 적당량만 드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주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여시고 블랙리스트 과일이 있다면 치워주세요. 내일 장을 보실 때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담아오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60세 이상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계신다면 지금 이 내용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뇌졸중을 막을 수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